프랑스 하면 루이 14세죠. 아, 이 당당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루이 14세는 실제로 딱 체구가 좀 커 보이죠? 어마어마한 거구였었다라고 하고, 근데 사실은 루이 14세는 뭐 당시에 프랑스 있을 때 가장 부유했던 프랑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불쌍해요. 왜 그러냐? 일단 단 걸 너무 좋아했고 이가 많이 썩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가 좀 아프니까 이를 전부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목욕하면 이때 무슨 병에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평생에 목욕을 3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상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치질 수술, 이 당시에는 사실 치질 수술하면서도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 루이 14세도 치질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여러분도 수험생이니까 치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루이 14세의 치질 수술을 위해서 다른 수십 명의 치질 수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하고 나서 이제 루이 14세도 그런 수술을 받았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루이 14세는 그리고 황제를 되게 오래 해요. 72년에요. 와, 대박. 유럽에서는 거의 단연 1등이거든요. 근데 우리 루이 14세를 이긴 우리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누구요? 장수왕. 제위 78년에요. 우리가 이겼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프랑스 하면 일단 먼저 앙리 4세. 앙리 4세는 하나 알아두실 건 낭트 칙령입니다. 낭트 칙령. 그래서 위그노에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위그노가 신교들이라고 했었죠. 이 신교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게 바로 이 낭트 칙령이라 한다고 했었죠. 1598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루이 14세가 등장했습니다. 루이 14세는요, 자신의 권력이 워낙에 세갖고 날 태양왕, 내가 곧 국가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아주 강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되면 언제나 꼭 가보는 데 있죠? 베르사유 궁전. 다 누구 때 졌습니까? 이 양반 때 졌어요. 루이 14세.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서유럽 쪽에서 나온다면 루이 14세가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분량이 충분히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수능 모평 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콜베르 등용.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콜베르는 무슨 주의? 중상주의. 그 다음에 전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방을 점점 늘리는데 요건 뭐 전방도 되고 전쟁도 됩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영토, 전방을 많이 이제 늘려가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데 그게 바로 낭트 칙령의 폐지입니다. 이 낭트 칙령은 즉 위그노, 즉 신교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었었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폐지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떠나버려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이게 1685년에 폐지가 되면서 이때 프랑스의 많은 상공인들, 기술자들이 뭐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 일대로 떠나버려요. 우리가 스위스 하면 유명한 게 시계죠. 근데 사실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때 원래 그 프랑스에 유명한 시계 만드는 사람들이, 스위스에 유명한 시계 만드는 사람들이 이때 낭트 칙령 폐지에 따라서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그리고 네덜란드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여러분? 뭐 금융업, 상공업 아닙니까? 이게 바로 프랑스 낭트 칙령의 폐지와 함께 이 프랑스 상공인들이 네덜란드 쪽으로 넘어가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위그노들의 엄청난 이탈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재정이 더 치명타를 받는 정말로 이 국가적인 방향 때.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지으면서도 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전쟁 많이 하면서도 돈 많이 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위그노들까지 빠져나가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베르사유 궁전이 되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르사유 궁전 하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장 럭셔리한 방,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이 되겠습니다. 거울의 방.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제국의 선포를 여기서 해요. 선생님 여기 프랑스인데 왜 독일 제국 선포를 해요? 이때 프랑스가 프로이센한테 완전 대판 깨지고요. 비스마르크 시대 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프랑스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었습니다.